이번 주말 부실저축은행이 최대 4곳까지 퇴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금 인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과징금도 1억 원으로 2배 올리고 사업장에는 가짜 석유 적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를 영국 런던에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용자의 얼굴과 음성 그리고 동작을 인식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화면 유지 기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새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다음 달 9일 임시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도 겸임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많게는 부실저축은행 4곳이 퇴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금 인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저축은행 앞에는 영업시간 전부터 예금자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시간 전에 미리 문을 열고 번호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만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예금자들까지 창구로 몰려왔습니다. 어제 하루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는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예금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추가 영업 정지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저축은행은 4곳입니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은 자구계획안을 제출했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금융위가 퇴출을 결정합니다. 이 가운데 자산 2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두세 곳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장 저축은행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4곳에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고객은 14,000명에 이르고 후순위채 투자자는 5천억 원에 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예금자들이 섣불리 돈을 찾아갈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희입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사상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김정수 기자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15일부터 가짜 석유 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과징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재벌다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가치를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기가 9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영수 GS 전무의 11살 장남과 8살 차남이 각각 453억 원과 163억 원의 주식을 보유해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허태수 GS 홈쇼핑 사장의 12살 딸은 17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은퇴자 83%는 경주사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 조사에 의하면 은퇴자들은 연간 경주사비로 116만 원을 쓰는데 축의금으로 회당 7만 원, 부의금은 회당 7만 3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 1978년 11월 증권시장에 입성해 도급순위 30위까지 성장한 중견건설사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로 상장 폐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225억 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2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풍림산업은 PF 대주단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만기 연장을 거부해 지난달 30일 거래소의 부도설 관련 조회 공시와 함께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S3를 영국 런던 얼스코트 전시센터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3는 4.8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액정 화면과 800만 화소 카메라 등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높은 사양을 갖췄습니다. 또 사용자의 얼굴과 눈, 음성, 동작을 인식해 쳐다보는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화면 유지 기능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 부진으로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96포인트 하락한 1989.15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3.09포인트가 오른 490.53으로 끝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던 데다 유럽중앙은행이 5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약세장에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운수창고, 화학업종이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건설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엘피다 인수 분입체 불참 결정에 3% 넘게 강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IT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기대에 급등하며 나흘 연속 상승했고 그밖에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플러스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리얼티 조민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를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아닐까 하는 여부입니다. 이번 주 정보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강남권 재건축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특히 잠실동의 주공 5단지의 경우에는 호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예를 들어 주택형 12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3,500만 원이 올라서 시세가 11억에서 12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포주공 역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이후에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서 상승세입니다.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52제곱미터는 5천만 원 가량 올라서 9억에서 9억 1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호가 상승 이외에도 추가 매수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세가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수자들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찾는데 매도자는 호가를 올리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격차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특징적인 곳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가 다음 달 동시 분양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내 집을 산다라기보다는 청약 대기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간간히 있던 매수세가 좀 많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탄 이 신도시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은 좀 약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남권 주택의 호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얘기겠죠? 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 내용 중에 주요한 게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재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곳이 풀리게 되면은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적용이 되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 외에도 투기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은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10%포인트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집을 팔 때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남 3구가 사실 이미 투기 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데다가 앞으로 집값 급등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제는 무난하게 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투기 지역 해제가 기정사실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어떨까요? 예, 일단 투기 지역 해제로 인해서 집주인들은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네네. 시장에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또 현재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투기 지역을 풀어준다고 할 때
그 매수자들의 혜택은 대출 규모 확대 정도가 되는데 그 실제로 그 시장에서는 투기 지역 해제로 인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의 호가는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니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좀 적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복세를 돌려놓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투기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군요. 이 끝으로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다음 주는 아무래도 그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한 대로 그 투기 지역이 해제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가 위주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도울 만한 세제 완화나 다른 사항들이 발표가 된다면은 그래도 호가 위주의 상승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그나마 좀 잦아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현재 그 침체기가 다소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시장은 지방 위주입니다. 다음 주 8개 청약하는 사업지 중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지방 사업장입니다. 대표적인 단지가 세종시 호반 베르등입니다. 9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청약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곳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큰 전남과 전북에서도 청약 접수를 대기 중입니다. 전주시 효자 5지구 휴먼시아가 8일, 여수시 웅천동의 웅천지회 3차는 10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A+ 리얼티 조민희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새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결선까지 가며 접전을 펼친 그때 선출됐습니다.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유인태 60인, 기호 4번 박지원 67인. 민주통합당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박지원 후보가 얻은 표는 49표. 1위를 했지만 과반인 64표를 얻지 못해 박 후보는 35표를 얻은 유인태 후보와 결선에서 다시 맞붙었고 결국 7표 차로 새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한 당내 반발로 1차에 낙선한 전병헌, 이낙연 후보가 표머리에 나섰지만 이변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초선 당선자 56명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한 이박 연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황금 분할이 된 경선 결과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와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도 겸임하게 됩니다. 당내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역할 분담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이해찬 고문, 대선 후보 문재인 고문 등으로 라인업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보듯 경선 전부터 불거진 개파 간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즉각 총사퇴하라는 당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전고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진상조사위 보고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이자 휴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14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이디어 하우머치에서도 인정한 특허받은 놀라운 접착력. 문지르기만 하면 생수통의 무게도 거뜬히 버티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진짜 무료. 지금 전화주세요.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교통상해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더 좋은 건요, 갱신이나 할증이 없어서 보험료가 만기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동부화재로 가입하세요. 잠깐! 택시기사, 레카 운전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 등 직업 운전자를 위한 영업용 플랜 별도 가입 가능.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 국내산 스마트폰 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080-993-0000 080-993-0000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